실제 이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매각 그 차익이 또 생기게 되고 이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노영국 장관 소환까지 이번 논란에 대한 좀 흐름을 쭉 정리해봤는데 이른바 유령 청사로 남겨진 관세평가 분류원, 관평원의 아파트 특별 공급 의혹과 관련해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이 관평원 논란으로 네네. 저희가 대담의 문을 열었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야가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방법론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요. 네, 사실은 지금 정부의 내부적인 조사로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야3당이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 국가정보부처에서 일어난 범죄를 또 다른 정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수사하게 됐을 때 과연 엄정한 수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덮어주는 조사가 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결과가 나와도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선 LH 사태에서 경찰 위주로 경찰 주도로 국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성적표가 너무 초라합니다. 당시 정세균 총리가 패가망신당하게 하겠다, 엄벌에 처하겠다, 온갖 엄포를 놓았지만 아직까지도 이 LH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 수사력이나 강제력이 경찰보다 훨씬 더 없죠.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는 이 국가기관 내부에서 수사를 하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야당이 주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송곳같이 날카로운 검증과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국정조사만으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수사 단계에 착수하게 되더라도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나 특검 등의 제3의 방안을 가져와서 LH 사태와 함께 이 관평원 특공을 비롯한 공무원 특공 특혜 사건도 다 조사해서 국민 눈높이를 만족시키자는 게 야3당의 목소리입니다. 네, 물론 이제 여당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조사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어느 정도를 좀 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조사의 아마 범위? 야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네. 이제 분양을 실제 받았을 때, 근데 이게 좀 어떤 기준이 있냐면요. 아마 이걸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2020년 전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가 아니어도 됐어요. 실제 또 거주 기간 의무도 없었어요. 이게 하도 이제 보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받은 사람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실제 거주했느냐 아니면 서울이랑 집 갖고 있는데 왜 세종에 분양 받았느냐 이게 문제 되면서 2020년 정도에 이게 어찌 보면 좀 강화가 돼서 1주택자거나 아니면은 주택을 처분하게끔 하고 몇 년 거주하게끔 이게 있었거든요. 그전에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야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분양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시대 차익자금을 알 수 있는데 분양 출처 조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그 국세청 네. 같은 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말씀처럼 장혜찬 평론가 말씀처럼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할 때는 항상 문제가 그 국정감사나 조사에 관한 법에 보면 이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관여를. 근데 이게 마침 또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보니까 감사원도 이제 감사를 한다 그러고 네. 야당에서도 아마 감사 청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도 항상 보면 알겠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감사원 감사 진행되는데 또 국회가 국정조사나 감사를 하고 이러면 어찌 보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신경 쓰느냐? 제일 먼저 수사를 신경 씁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은 감사원을 신경 쓰게 돼요. 근데 공무원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6개 그 벤처기업들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또 국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 할 수 있는 데는 경찰이에요. 그다음에 공무원과 관련된 거는 감사원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하면 국정감사 순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과 좀 만약에 국회에서 같지 했을 않나요? 경우 아까 말씀처럼요. 민간 기업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에 이제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아마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수사기관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당도 좀 급하진 않은 입장인데 여기서 여야 원내대표 발언도 듣고 또 계속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샀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조사도 1,5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고 하면서도
구속된 고위공직자 하나 없이 영두사미로 끝날 조짐입니다.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 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린다 합니다. 지금 이제 경찰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가 돼 있고 거기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가 투기 근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그것부터 응하겠다고. 네, 뭐 두 대표의 좀 다른 차이점을 보셨을 텐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경찰이 조금 더 폭넓은 범위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국민들에게 경찰이 지금 LH 수사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뭐 제 의견입니다만 10중 8구는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고위공직자 중에서 LH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수사로 구속된 사람 아직 아무도 없고요. 그나마 전체 공무원으로 범인을 넓혀봐도 고작 15명 정도 구속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수사의 어떤 속도라던가 수사가 국민들에게 정말 속 시원할 만한,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기해서 이득 챙기는 거 아니야? 의혹은 많이 불거졌는데 규명될 만한 실체가 아직까지도 너무 늦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련 수사, 특히나 국가 단위의 이 정부를 수사하는 이 굉장히 어려운 수사 경험이 적은 경찰 국수본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되자마자 이만한 수사를 혼자서 감당하는 게 처음부터 무리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만 가지고 끝내자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의혹을 동력으로 특검이나 새로운 어떤 이 수사기관을 발족시키면 경찰과 검찰을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형태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 수사를 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도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 동의서를 원내대표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했던 건 감사원에서 이걸 조사하게 하자. 국민권익위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장 자체가 여당 정치인 출신이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이 관평원 사태 수사 조사하는 것과 국민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전수조사하는 것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한번 전수조사하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거절을 했죠. 최재형 원장이 부담스러웠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최재형 원장이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또는 특검을 만들어서 그 특검에서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LH 사태 그리고 특공 사태까지 다 조사하게 하자고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지금도 응할 준비가 100%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익을 배반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냥 만약에 감사원에 하실 거면 국민의힘에 제출하면 돼요. 어쨌든 협의가 안 되면은 각자 하는 데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사실은 LH 때도 민주당이 특검 하자고 한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국회의원들 다 포함하자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안 한 거잖아요. 안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특검하자 그러면 아니 그럼 그 전에 LH 문제 더 클 때는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하자 그러면 저는 저도 사실은 어찌 보면 경찰이 지금 수사 결과가 약간 지지분이하는 거 맞다고 봐요. 그렇긴 한데 국정조사에서 경찰 수사기관만큼 더 나올 건 없습니다. 결국은 아마 정치적인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분이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그럼 감사원에 청구해서 받으시면 돼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권익위 갔으니까 우리는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익 배반적이지 않은가요? 저는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는 어떤 식으로든 독자적으로 새 지도부와 함께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회가 같이 감사원 같은 지금 공인된 기관에게 전수조사를 받는 게 좋죠. 그리고 특검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사태가 LH만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관평원 특공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170억을 유령 건물 네. 만들어 놓고 50명 가까운 사람이 특공으로 차익을 받는데 이게 관평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후속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 특검의 당위성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이 조사기관의 수사와
봤을 때 별 실익이 없다면 이 국정농단 때는 국정조사 왜 대대적으로 했습니까? 국정조사를 하면서 언론의 의혹 보도가 뒤따르고 제보가 쏟아지고 하면서 수사기관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작용하기 때문에 과거 이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일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국정조사 여러 개 밀어붙였던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경찰 수사만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저도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간단히 이 문제는.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은 왜 그러면 조사를 안 하면서 그런 공무원들이 만약 국정조사를 했을 때 아니 당신들은 왜 안 하고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리지만 권익위 동의 못하면 감사원에 청구해서 하세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뭐 당신들하고 합의가 안 됐으니까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분명하게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이 관평원 대목이 사실 부동산, 넓게 보면 부동산 민심과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여당의 좀 고민이 깊고 그러다 보니 또 정책도 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또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보면은 주도권을 좀 선점한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간만에 야당이 네. 야당답게 정책으로 주도권을 선점했다고 칭찬을 좀 해주고 싶고요. 제가 사실 방송에서 국민의힘 칭찬을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만은 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 측면에서 뭐 대출 비율 같은 경우를 많이 늘리는 규제 완화책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너무나 지금 지나치게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은퇴한 분들, 고령자들 그리고 장기로 집 한 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도 이 공제율을 상향하는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 여당에서도 생각 못했던 건 아닐 거예요. 4.7 재보궐선거 이전에도 이 이야기가 선거 공약으로 거론이 됐었고요.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결국 청와대라는 산을 못 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이호승 정책실장도 그렇고 본인들의 이 부동산 정책 기조, 대출을 최대한 조이고 이 주주택자들에게 세 부담을 증가한 이 기조를 바꾸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니까 송영길 대표가 당권은 차지했지만 여전히 당내에서 비주류 아니겠습니까? 이 친문 청와대의 벽을 못 넘고 있는데 여당이 차일피일 우왕좌왕하는 동안 야당에서 선제 공격을 할 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이러한 이 규제 완화책을 여당이 안 받아들이게 되면 대선 치를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기조로. 결국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주자가 이 정책을 다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거면 결국 야당이 제안한 정책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안은 여당에서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앞으로도 청와대와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 사이에 부동산 정책을 놓고 펼쳐질 갈등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청와대란 산을 못 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도 우왕좌왕하다가 국민의힘의 돗자리만 펴준 격이 됐고 결국엔 국민의힘은 박수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뒤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한 번에 여쭤보면 왜 민주당이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가요? 청와대 벽을 못 넘는다기보다는요. 아마 이제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거죠. 네.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뭐 다 나온 거죠. 재산세, 종부세, 뭐 그다음에 양도세, 그다음에 뭐 대출 규제까지 다 나왔는데 어느 정도 아마 제가 보기에 재산세를 6억에서 9억으로 하는 거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만 좀 먼저 발표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 민주당 사실은 입장에서. 그것이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6월 1일 기준으로 해요. 지금 부과는 뭐 재산세는 납부는 7월에 하고 종부세는 11월에 하지만요. 예. 그 기준은 6월 1일부터 하거든요. 양도세 지금 유예도 6월 1일이고 6월 1일 전에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실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이게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논의를 오래 한 데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네, 그 다른 생각도 저희가 중계해 그렇죠. 놓은 게 지금 있죠. 왜냐하면 좀 뭐 보여주시죠. 강남이라든지 예. 분당이라든지 마용성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종부세 좀 완화하자 할 것이고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 분들은 뭐 왜 네. 이게 부자 감태냐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이게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합의가 되진 쉽지 않다. 그럴 때 당대표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종부세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9억에서 12억 올릴지 아니면 상위 2%만 할지 그거 사실은 어떤 걸 하더라도 논란은 됩니다. 이런 틈을 타서 지금 보면 앞서 국민의힘이 지금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기준 상향시키자는 구체적인 좀 아이디어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그 부분도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실거래가로는 한 12억이면 거의 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종부세라는 게 당초에
약간 부유세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재산세는 다 내잖아요. 그중에 좀 아주 비싼 아파트는 종부세를 내자는 거기 때문에 네. 상위 1, 2% 정도로 제한하는 건 저는 뭐 일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 재산세는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됐다 그러면 종부세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